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 시간에 1차식과 수의 곱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는 우리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울 차례입니다. 근데 이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동류항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동류항. 그러면 이 동류항의 정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동류항의 정의. 이 동은 같을 동, 여기 용어 보시면 같을 동자에 무리를 써, 무리. 같은 종류다. 즉 종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3x-4y 플러스 2y 플러스 5x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문자를 보시면 요 x와 3x죠. 여기 5x가 어때요? 문자가 똑같죠. 문자가 같으면서 차수가 얼마죠? 차수. 개수가 아니라 차수. 차수도 똑같이 차수는 뭐죠? 문자가 곱해진 개수죠. 그래서 차수도 똑같이 1차죠. 이렇게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합니다. 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y와 마이너스 4y도 항이고 2y도 항이죠. 어때요? 문자 yy 똑같고 차수 1차 1차 똑같죠. 자, 이처럼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예를 한번 보시면 3a 제곱과 5a 제곱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문자 A로 똑같죠? 문자 A로 똑같고 차수는 어때요? 2차, 2차죠. 문자가 A로 같고 차수가 2로 같으므로 이 두 개는 뭐다?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아래 보면 동류항 찾기 한번 봅시다. 여기 좀 더 봅시다. 자, 2와 마이너스 7은 어때요? 문자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수항은 어떻게 x가 문자라면 0차라고 했죠. 0차. 또 마이너스 7도 문자가 없죠. 0차입니다. 0차. 그래서 상수항은 0차죠. 0차. 그러니까 문자는 없지만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입니다. 문자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0차와 0차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은 무엇이다? 1입니다. 1. 즉 2의 0제곱도 1, 3의 0제곱도 1, 물론 1의 0제곱도 1이죠. 1의 0제곱도 1, 100의 0제곱도 1입니다. 이 모두 다 1이거든요. 1로 똑같거든요. 물론 0의 0제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0의 0제곱은 없어요.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2분의 3 분수의 0제곱도 1이고 0.5 즉 소수의 0제곱도 1입니다. 그러니 이 상수항은 문자가 없지만 x란 문자가 없지만 문자가 x라면 x의 0차겠죠.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입니다. 다음에 a제곱과 마이너스 a를 보면 문자는 같죠.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앞에 것은 2차, 뒤에 것은 1차. 그래서 차수가 다르므로 동류항이 아니다. 이 두 개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다음 2x와 2y는 문자가 다르죠. 문자가 다르면 볼 필요도 없어요. 차수가 아무리 1차로 똑같아도 문자가 일단 다르면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3x, 2x, 마이너스 5x는 어때요? 문자 x로 똑같고 차수 1차로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동류항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xy 마이너스 5xy 문자가 같죠. xy가 곱해진 게 같잖아요. 그죠? xy가 곱해진 게 같고 차수는 xy가 두 개 곱해진 게 2차, 2차 이걸 1차라 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2차라서 2차로 똑같죠. 문자는 XY.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을 XY항이라 하죠. 이렇게 붙여서 XY항이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동류항이죠. 동류항이 된다. 아시겠죠? 꼭 문자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3x 제곱 y와 3xy는 어때요? 만약에 마이너스 3xy는 어때요? 문자는 xy가 같은데 차수가 얘는 3차죠. 얘는 2차니까 동류항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x의 제곱이다.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어때요? 문자가 똑같죠? x 2개, y 1개. x 2개, y 1개 똑같죠? 그러면 동류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제곱이 만약에 y의 제곱입니다. 그럼 문자가 똑같죠? 문자가 똑같죠? 차수는 어때요? 3차로 갔죠? 그럼 이건 동류항일까요? 이것도 동류항이 아닙니다. 얘는 문자가 xxy가 되고 얘는 xyy가 곱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차수가 똑같아도 문자가 똑같은 모양으로 xxy 그러면 이쪽도 xxy 즉 아까 전에 x제곱 y하고는 동류항이지만 이거와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중2 때 나오니까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동료항은 뭘 할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동료항은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덧셈과 뺄셈을 뭐를 이용하여?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x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때요? 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x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만 보시면 이 3x와 2x는 동류항이죠. 물론 마이너스 2는 동류항이 아니죠. 그죠? 이 동류항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이용하여? 이 계수를 이용하여. 그래서 선생님이 용어 정리할 때 계수는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잘 보면 이렇게 3 플러스 2x로 묶을 수가 있나요? 바로 여기에서 사용한 게 무슨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죠.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3x는 뭐죠? 3x는 x가 3개 있는 거죠. 3x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x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2x는 뭐죠? 2x는 2 곱하기 x인데 덧셈으로 말하면 x가 2개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뭐 해라? 더하라. 그러면 x가 토탈 몇 개가 되나요? x가 위에 3개와 아래 2개를 더하면 토탈 x가 5개가 되죠. 그럼 얘는 x 곱하기 5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5x가 되죠. 처럼 동류항일 때는 이 계수를 뭐 묶어낼 수가 있죠. 무엇으로? x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죠? x로 묶어내면 계수는 계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 된다?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붙여놔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2는 동량이 자기 혼자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계산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2 이처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동량은 무엇을 이용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죠. 근데 굳이 분배 법칙 꼭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x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러니까 x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5x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러면 x로 묶어보면 5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되겠죠. 그러면 5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분배 법칙. 다시 한번 전개해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5x죠.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따라서 5 마이너스 2는 3이니까 3x죠. 저 x 5개에서 x 2개를 뭐 해라? 빼라. 그럼 x가 몇 개 되겠어요? 3개가 되겠죠. 이처럼
동요항은 덧셈 뺄셈 할 때 무엇을 이용하여?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 말은 개수는 개수끼리 더하고 x는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요항은 뭘 할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가서 조금 더 문제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똑같아요. 7x 더하기 5x죠. 7x 더하기 5x입니다. 동요항 맞습니까? x가 몇 개 있다? 7개 있다. x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 따라서 x는 몇 개 있죠? 12개가 있겠죠. 그 12개가 개수는 개수끼리 더해서 그죠? x 붙이고 개수를 더하면 12x가 되겠죠. 요 줄은 우리가 뭐 하자? 생략하자 이런 뜻이죠. 요번에는 7x 마이너스 5x입니다. 동량 맞잖아요.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갈까요? 7에서 5를 빼면 2니까 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밑에 있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5b가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항이 몇 개 있나요? 항이 4개 있죠. 어떻게 돼요? 3a라는 항, 마이너스 2b라는 항, 마이너스 a라는 항, 5b라는 항 이렇게 4개 있죠. 그런데 종류를 보면 요놈과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동료항이죠. 그리고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료항이죠. 그래서 동료항은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록 여기는 뭐 교환 법칙 위치 바꿔서 보세요. 요 놈하고 요 놈을 위치 바꾸었죠. 교환 법칙 즉 동료항끼리 모은다 그랬는데 여기 가만 보면 다른 말로 교환 법칙을 사용하여 모았죠. 그죠? 모으고 동료항은 동료항끼리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죠. 자, 다 생략하고 그냥 한 덩어리로 3a와 마이너스 a죠. A가 3개 있는데 A를 빼라 1개 빼. 이건 1개 빼라는 말이겠죠. 그럼 A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래서 2A가 되고 자, 그 다음은 이 전체로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2B죠. 마이너스 2B. 여기는 뭐가 됩니까? 5B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B로 똑같은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2와 5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빨리 안 되는 사람은 교환 법칙에서 5-2라고 적어도 되겠죠. 즉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5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2개 뺏겼죠. 2개 뺏겼는데 5개 얻었죠. 그럼 3개 얻은 꼴이 되니까 3B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동료항은 동료항끼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어때요? 동료항이 아니죠. 동료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기서 끝. 이게 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뭐 분수가 상수가 돼도 되니까 어때요? X항과 상수항은 동료항이 아니죠.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 알겠죠? 근데 동료항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계산을 더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동료항의 판별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데 문자 개수 모양이 똑같아야 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x제곱 y와 xy제곱은 동료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이 문자 xy가 있고 차수는 3차이지만 x가 2차, y가 1차죠. 여기는 x가 1차, y가 2차이기 때문에 서로 얘는 동료항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료항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표시하시오. 1번은 어때요? 문자 X 같죠? 차수 1차 똑같죠? 동료항입니다. 2번은 문자는 X 같죠? 근데 차수가 어때요?
2차이고 1차이죠. 차수가 다르므로 동류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어때요? 문자 X와 벌써 다르죠. 문자가 다릅니다. 문자 다르면 동류항 아니죠. 차수가 아무리 1차로 같아도 문자가 다르면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이 간단히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아직 계산이 덜 되었다. 이런 뜻이죠. 계산을 더해달라. 더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더해달라. 더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왜? 동요항이니까. 맞죠? 그러면 4x에서 x를 빼면 동요항이니까 개수 보면 4-1이 되죠. 따라서 3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동요항 맞나요? 6a, 5a. A가 6개, A가 5개니까 A가 11개가 되겠네요. 자, 얘는 어때요? A가 마이너스 2개, A가 마이너스 1개죠. 그러면 A가 몇 개 되나요? 마이너스 3개가 된다는 것 알겠죠? 자, 4번을 보시면 동류항, 3개 다 동류항이죠. 그럼 3개 다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수만 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9잖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9를 계산해 달라는 뜻이죠. 그러면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을 때는 뭐 어떻게 계산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더해달라.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이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5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5를 계산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을 빼야 되겠죠. 절대값 12, 절대값 5니까 절대값 7이 되고 큰 놈의 부호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7이 되면서 x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을 보시면 어때요? 항이 4종류가 있는데 이 3a와 이 플러스 a가 어때요? 똑같죠? 동류항이죠. 따라서 3a와 플러스 a를 계산하면 4a가 되고 여기 플러스 8과 마이너스 9를 계산하면 되겠죠. 플러스 8과 마이너스 9는 보세요. 플러스 8과 마이너스 9는 이 플러스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8 마이너스 9라고 봐도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맞나요? 마이너스 1을 적어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상수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a가 되겠죠. 맞나요? 자, 학생들이 이것을 적을 때 1 마이너스 4a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교환 법칙을 한 게 아닙니다. 교환 법칙은 마이너스에서는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따라서 4a와 1을 자리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뺄셈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것은 왜 맞느냐? 보십시다. 이 4a-1을 무엇으로 봤다? 4a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본 거예요. 그럼 이게 플러스로 덧셈이죠. 그러면 이 4a와 마이너스 1을 자리 바꿔줄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오면 뭡니까? 앞에 오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니까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럼 4a가 플러스로 적고 4a가 뒤로 온 거죠. 이거는 맞아요. 자, 주의합시다. 이 빼기 상태에서 4a와 1을 자리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 뺄셈은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한 덩어리가 더하기로 연결된 거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적고 4a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식은 앞 시간에 1차식은 어떤 형태였죠? ax 플러스 b 형태였죠. 즉 x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x 개수를 먼저 주고 상수항을 먼저 적고 x를 먼저 적고 x항을 먼저 적고 상수항을 일반적으로 뒤에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죠. 그러면 A항을 먼저 적고 상수항을 뒤에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상수항을 뒤에 적는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표현 방법은 상수항을 마지막에 적는다. 그렇게 하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4a와 마이너스 2a가 동류항이죠. 그리고 2b와 마이너스 b가 동류항이잖아요.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4a 마이너스 2a죠. a가 4개, a가 마이너스 2개니까 4에서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2a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플러스 2b니까 그냥 2b로 봐도 되겠네요. 뒤에는 마이너스 b죠. b 2개에서 b 1개를 빼죠. 그죠?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b가 된다는 것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동량을 계산할 때는 요 자체를 하나로 보고요. 요게 하나의 항이잖아요. 항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맞나요? 4a와 마이너스 2a를 계산해야 되고 플러스 2b와 마이너스 b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물론 얘도 a와 b를 자리 바꾸어서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자, 이럴 때는 보통 a를 먼저 적고 b를 나중에 이것도 알파벳 순서대로 a항을 먼저 적고 b항을 뒤에 적어주고 만약에 상수가 있다면 여기에 상수를 이렇게 붙여주고 항상 적어줄 때 A항, B항, 상수항 또는 X항, Y항, 상수항 이 순서대로 적어준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